이거는 좀 이따 제가 그 토지용 계획 확인서하고 등기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하여튼 오늘 온 수학은 이 5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억 이상 100억까지 있어서 한 10% 그냥 로또 사듯이 투자, 비트코인 그냥 대면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만 사도 돼. 인생 뭐 있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뭐. 그거 아니라면 이런 것만 사지 마세요, 제발. 아셨죠? 자,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호재를 먹고 산다. 아주 큰 호재가 이거죠. 토지보상금이 올해 한 16조가 나온대요. 여기 뭐 제일 보면 산업단지가 제일 많아요. 산업단지는 고양시하고 평택, 그 다음에 남양주, 판교 일부. 거기에 나온 게, 이 경제자유무역구역은 어디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영종도도 기고, 평택도 기고. 그죠? 자, 평택은 브레인시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광명, 일반산업단지, 고양시 이런 데가 전부 지금 보상이 나갈 예정이에요. 자, 보상이 나가는 지역에 왜 땅값이 이게 가장 큰 호재죠? 대토가죠, 대토. 대토가 뭐예요? 예, 그냥 내가 보상받았잖아요. 그럼 땅을 또 사면 세금 혜택을 또 줘요. 그 당연히 대토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항상 2000년도부터 제가 토지를 시작한 이후부터 항상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 시기에는 주변 땅값이나 서울 부동산값이 항상 올랐었어요. 순환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산지란 무엇인가? 산지는 준보존산지와 보존산지는 아니고 보존산지는 공익용과 임업용은 아닌다. 이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요게. 이렇게 띄면, 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딱 제일 먼저 상위에 딱 하나 있어요. 용도지역이 뭐야? 농림지역이래. 근데 아까 녹관농자가 투자의 백미인데 사실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엔 리스키한 용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한 자연환경 보존하는 뭐 사찰이 있는다든지 그 주변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어요. 근데 여기는 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는 집을 못 지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걸 분양할 때 근생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보통 많이 해요. 농림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투자로 접근한 건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가장 좋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정지를 찾아간다면 이건 완전히 좋죠. 그러면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니까 농림지역에서 일종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다면 좋죠. 그거는 농지법에 찾아보면 한 18가지가 나와요. 뭐 단절된 토지가 2헥타르 미만이고 어느 면적 이내. 이거는 대신 경지 정리된 논은 절대 안 돼요. 경지 정리된 반듯반듯한 이렇게 잘라놓은 논들 있죠? 이런 논들은 안 해줘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잘. 여기가 해제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전체를 다 묶어서 전체를 다 수용을 해서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말고는. 근데 뭐 내가 그렇게 세법이 좋을까? 그죠?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지 안 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빼놓고 어쨌든 농림지역이야.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산지관리법에 공익용 산지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보지도 말어. 공익용 산지 이런 거밖에 못해요. 자, 비오톱 나와요. 비오톱. 독일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거는 엄청 센 거예요. 하여튼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개별 비오톱 평가가 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는데 비오톱 1등급으로 묶인 데는 무조건 나무도 하나 못 빼요. 전혀 개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엄격한 절대적 개발 불능 토지예요. 자, 이거 잠깐 이거 설명하면 시간 넘어갑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게 서초동에 있는 원지동 토지를 기획부동산에 팔아먹는 걸 서초구에 고발한 사례예요. 이게. 자, 서초구 원지동 땡땡번지 8만 제곱미터니까 한 2만 몇천 평 돼요. 이거를
몇 명이서 처음에 12명이서 친구끼리 산 거예요. 67년도에. 산 좋고 물 좋은데 우리 죽으면 거 가서 묻히자고 12분이 산 거예요. 67년도에 12분이. 근데 12분이 돌아가실 쯤 되니까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상속이 이분들은 여기 좋은 마음으로 묘 쓰려고 했는데 상속을 해줬더니 이놈이 사업을 홀랑 말아먹어서 경매에 나왔네. 예를 들면 4,000평이 나온 거야. 지금 4,000평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2016년에 경락을 받아요. 주식회사 땡땅 회사에서. 경락을 받으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이게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이게 첨부가 안 됐네. 이게 보존산지, 공익용 산지에 3종 세트 다 묶여 있었어. 그린벨트에, 비오톱에, 4종 세트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네 가지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이런 땅을 허가를 받으러 서초구청에 되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땅을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매년 5월쯤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국토부에 올려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를 해달라고. 어떻게 팔아먹냐면 이렇게 모아놓고서 자, 내년에 서초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소유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소유권만 넘어가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 아시죠? 라는 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돈 내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피해자가 130명이었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얘네가 또 다른 상속자, 재미를 봤어. 4,000명한테 또 매매를 산 거예요, 이거를. 그럼 8,000평이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서초구에서 이번에 고발 안 했으면 400명 이상 엮였어요, 진짜로. 자, 공익용 산지 개발 안 돼요. 그린벨트야. 거기에 비오토까지 묶여있는 토지예요, 이 토지가. 여기 원지동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을 엄청 잘하는 거야. 서울시 서초구에서 한 3, 4천만 원 돈을 투자해.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해. 근데 잘하면 대박 난대. 3, 4천만 원 우리 다 있죠? 폰뱅킹 다 되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주변은 여지 없어요. 시흥시, 시청 근처에 전부 그린벨트들, 전부 기획부동산들. 지금 한번 시흥시 토지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가서. 난리 버거지.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풀린다면 대박. 이라는 말은 안 쓰고 해제 예정지. 항상 이렇게 써놔요. 얼마나 진화를 많이. 하여튼 이게 지금 서초구 그 사례예요. 그래서 3월 23일 서초청 부동산 정보과 단속 당시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서초구청 부동산 최고위과정 교육분과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전문가니까 저한테 부동산 정보과 팀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영락 없어. 그래서 단속을 간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엔 계도를 했지. 그랬더니 알겠다, 안 팔아먹는다 그랬는데 4,000평을 그 위에 또 산 거야.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똑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5월에 해제가 되고 공익용 산지가 준보전 산지로 바뀌고 비오톱 1등급까지 바뀌고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자, 그린벨트는 뭐 이런 내용만 쭉 보세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저희 전문가하고 한번 논란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집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서 10명이 공유 지분 등기를 해서 땅을 사놨어. 길도 없고 이런 땅을 샀어요. 영락 없는 기획부동산 땅이에요. 근데 이 땅값이 오르더란 얘기야. 한 3년 지나니까 예를 들어 2배가 됐어. 이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한 사람이 이 돈을 이런 권유를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또 다른 전문가에게 형님 그래도 제가 좀 원로축이거든요, 방송한 사람 중에. 형님 뭐 토지 투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넣어서 더블 치면 되죠. 그런 토지 투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내리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틀린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지분 등기란 거는 뭐예요? 이 땅에
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있죠? 어디인지 모르죠? 팔 때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팔 수 있어요? 9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또는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10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이거 사가 대박이야 라고 하고 팔아야 되죠? 제가 늘 하는 표현대로 투자의 칼자루라는 걸 잡을 때 손잡이를 잡아야 칼을 마음대로 멋있게 휘두르지 왜 칼날을 위험스럽게 왜 잡는 투자를 왜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뭐 있어 더블만 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땅값은 오르니까. 자, 그린벨트에서는 이런 거에 다 금지됩니다. 주택 신축도 금지가 돼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한 75년도에 지정됐을 71년도에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지정 당시부터 개발 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가진 사람만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마루라고 하는 이주권을 사야 되죠. 엄청나게 비싼 이주권을 사고 집을 짓고 또는 근생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적경지대 토지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2000년하고 2007년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강원 일부에는 철원 지역의 기획부동산 묻지마 땅 투기 성행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남북한 조금 좋아지면 당장 통일될 것 같나 봐요. 통일되면 땅값 막 오를 것 같나 봐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냥 사요. 신분증 내야 되는 통제보호구역 안에. 이게 전부 기획부동산 땅 기사예요. 2007년, 2011년, 이 철원, 여기 흔히 말하는 다 적경지역. 파주, 연천, 철원, 이 전부 다 2007년, 2011년. 2014년, 2018년까지 계속 적경지역은 써먹는 호재예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적경지역에 토지 사놓으신 분. 나중에 제 얼굴 다 기억했어요. 나중에 적경지역 상담하면 상담 절대 안 해줘요. 적경지역의 땅을 사야 되는 건 어떤 땅을 사야 되냐면요. 제2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이쪽이 남양주라 치고 파주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DMZ 안에 땅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창고를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98번 국도 순환선이나 37번 국도선을 올라가는 그런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공업 벨트들이 생겨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단 말이야. 남양주 오남리부터 해갖고 파주 올라가는 그쪽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백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땅을 사라는 얘기지 적경지역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신분증 내는 그런 땅 사서 뭐 하려고요? 이거 누가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바빠 죽겠는데. 자,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파주 거래량 한번 보세요. 작년 대비 작년에 2221건인데 올해 4600건이에요, 지금. 그리고 고성이 300, 다 더블 이상 올랐어요. 다 더블. 여기에 진짜 한 명도 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파주시 거래량 는 거 좀 보세요. 파주에 땅 좋은 건 좋죠. 왜냐하면 파주에 호재가 굉장히 많죠. 가장 큰 호재가 뭐가 있죠?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LG, LCD 단지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위를 다투는 그 왕성한 산업활동을 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 올해는 원롱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땅을 사시라고요. 파주 철조망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자, 요거 뽑는다 아주 눈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통계 자료를 보여주려면 2006년도부터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통계를 제시하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하는 게 아니고 최하 주기가 한 12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한국감정환자법인데 아주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자, 보세요. 2006년도에 경기도의 평균 집가상승률이에요. 평균 집가상승이 5.074%.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실거래가가 아니고, 그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별 공시지가 시가에 예전에는 한 30%도 안 잡혔었어요.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그런데 평택이 8.932%, 화성이 6.676%. 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만 뽑은 거예요. 경기도 수많은 지역 중에. 파주하고 김포까지 넣었어요.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에 의하면 평택, 화성 모두 다 정고점 대비 회복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땅값이 많이 안 올랐다고요. 지금까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전통적으로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면 학개론에서 배우셨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죠?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의 소형주택이나 그런 거죠. 그럼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보통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꼭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땅들은, 그런 집들은 똑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여실히 드러나요. 이게 보세요. 요 2008년에서 위로 올라간 동네는 평택, 화성, 김포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마이너스 지가상승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한 부동산이란 거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란 거죠. 특징이 있죠. 평택, 화성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큰 공장이나 산업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쭉 왔어요. 2011년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유럽발 재정위기 왔었어요. 그리스, 피그스라고 하는 거 아세요? PGIS. 이 가장 문제된 게 G였죠, G. 그리스. 그리스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왜 상관이 있어요? 중국 대중무역과 상호성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세계 경제가 교란이 됐었어요.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죠? 수입도 많고요. 엄청난 큰 위기였었어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위험할 때였었어요. 2011년도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월호가 몇 년도죠? 14년 맞죠? 4월 16일인가 14년 맞죠? 내수 경기 그냥 다 죽었었어요. 그죠? 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메르스인지 뭔지 와갖고 또 한 명도 입국을 못할 정도로 그때 방역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죠? 내수 경기가 둘 다 죽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15년도 토지 가격 상승률 한번 봐보세요. 경기도 평균은 1.733%인데 파주는 0.863, 평택은 2.92, 여주가 1.77, 2016년도에. 여기서 보시면 여주가 왜 16년도에 왜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경강선이라는 성남 여주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주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자, 2017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자고요. 경기도가 평균 3.45%예요. 이거 한국감정원자니까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파주가 2.807, 화성이 4.092, 평택이 7.547, 여주가 3.231, 김포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요거 하나 갖고도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강원도 거예요. 강원도에서 좋아하는 지역을 다 뽑아왔어요. 옛날 제가 고향이 강원도 원주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원주는 오래된 시지만 아주 정체되어 있는 도시였죠. 일군사령부하고 384당만 있는 군인 도시였었어요. 그때 가장 큰 도시가 강원도의 춘천이었어요. 도청 소재지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춘천이 낳고 정체된 도시 원주는 굉장히 활력찬 도시가 됐죠. 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같은 곳에 유치된 데가 원주밖에 없어요. 자, 평창은 일부러 넣었어요. 동계올림픽 집가상승 보려고. 강릉 넣고, 강릉은 KTX 경강선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에 강원도 평균 집가상승률이 2.512%인데 원주가 5.8%, 평창이 2.8, 강릉 0.934.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딱 보니까 강릉은 마이너스인데 원주만 2.15, 고성도 마이너스, 평창도 마이너스, 강원도는 0.378%였었어요. 자, 2013년, 14년 때 쭉 보시면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강원도가 평균 17년도에 3.8%였는데
평창이 3.9, 고성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죠? 김일성 별장이 있는 데가 고성이죠? 고성, 간성 거기죠? 여기 왜 이렇게 올랐어요? 적경지대에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유러시아 철도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국토종합계획에 다 나와 있던 건데 이번에 철도 아마 수혜지가 되는 희망도 클 거예요. 그죠? 양양이 5.1%. 양양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비행기 갖고 올랐을까? 동서간 고속도로 뚫렸잖아요. 완전 개통됐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양양에 비행기 타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 양양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러니까요.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 다 똑같죠.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면서 그 KTX를 경유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는 게 왜 그래요? 고사 직전이 지방공항들. 하여간 이 고성이 있어갖고 고성을 한번 넣어봤어요. 고성은 이번에 그냥 제가 봤을 땐 허수인데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인데 자 경남 부산까지 하면 요거는 경남 부산이 아니고요. 근데 그 원주는 몇 프로 올랐어요? 원주 4.419%. 17년도. 왜 완성 단계니까 이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